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잖아요. 뭐 작은 회사야 모두 다 하는 일이 비슷하겠지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스로 누르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라인으로 줄을 서서 조립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마다 급여 정책이 다르겠죠. 이거 현대제철 기사인데 사업장별로 임금 협상도 다르게 하는 거죠. 노조가 각 지역마다 지회별로 따로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노조가 임금 협상을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급여 정책은 또 다른 거죠. 위에 노조가 협상하는 거랑 밑에 노조가 협상하는 게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해서 한 자리에 평생 근무하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버리면 내가 일하는 업무 부서가 달라지든 내가 소속해 있는 노조가 달라지든 아무튼 나의 급여 정책이 달라진단 말이죠. 작년보다 올해 급여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려가면 문제잖아요. 법원에서는 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나는 올해 그만큼 월급을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채무자의 22년도 급여 명세서인데 세전 연봉이 8,400인데 실수령이 7,000입니다. 요건 23년도 급여인데 세전 9,300인데 실수령 7,900이죠.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658만원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23년에 많이 받았을 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24년에는 연봉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하면 이분이 다니는 회사가 한때 경영난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혼까지 하게 되시면서 또 지금은 월급이 많지만 옛날에는 월급이 적었으니까 호봉 쌓이기 전에는 많이 못 받으니까 그때부터 발생한 자녀 교육비 채무, 생활비 채무를 돌려막다가 지금까지 채무가 아주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작년도 법원에서 1차 보정을 내렸는데 23년도 평균 월급하고 지금 현재 평균 월급하고 비교해서 큰 걸 선택해라. 결국 작년 월급이 많고 지금이 적으니까 작년 평균 급여에 따라서 변제금을 계산하란 말이죠. 1번, 2번 중에 큰 걸 하란 뜻입니다. 법원에 사정을 설명을 했지요. 우리가 작년에 찍혀있는 월급에는 매년 주는 연봉이 아니라 강제 파견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된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거 올해 안 나온다, 그런 돈은. 그리고 지금 바뀐 부서에서는 작년만큼 월급을 많이 주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 보정에서 됐고 필요 없고 둘 중에 큰 거, 다시 말해서 작년 평균 소득에 따라서 변제금을 계산해라. 똑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 공무원들도 행정 처리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내부 처리 지침을 지켜야 되니까 재량권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이런 보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고 올해 연봉이 많이 내려갔다고 의견을 표명을 다시 했는데 세 번째 보정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작년 1년하고 최근 1년 중에서 둘 중에 큰 걸 써라. 급여가 내려가는 추세니까 작년 평균을 이용해서 변제금을 계산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월급이 내려가는 추세인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는 변제금 내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안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또 했습니다. 구구절절 작년에 월급을 많이 받은 건 맞지만 그때는 파견 위로금이라는 일시적인 돈도 포함되어 있었고 내가 일하는 부서마다 잔업의 양이 다르고 잔업 수당의 양도 다르고 일하는 부서마다 업무 성격도 다르고 급여 책정 방식도 다르다. 뭐 누군들 좋아서 법원에 비위 맞춰주면서 저걸 열심히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법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마음은 편하죠. 근데 이렇게 가면 채무자가 올해 너무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회생위원하고 법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법원의 재량이니까 법원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내부 지침을 지키려고 하죠. 공무원이니까 일관성과 획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내부 처리 지침에 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재량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열심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2013년도 1월 급여 내역서부터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11년치의 급여 내역을 전부 다 모아서 제출을 한 겁니다. 왜냐? 우리 회사가 원래 이렇다. 있는 부서마다, 있는 지역마다 파견되는 곳 장소에 따라서 급여 내역이 계속 변동이 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급여를 존중해달라. PDF 파일인데 580번부터 지난 10년간 급여 내역입니다. 749번까지 지난 10년간 급여 내역을 전부 스캔을 떠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번째 보정에서 드디어 말이 바뀌었습니다. 23년도 평균에 의하지 않고 최근 1년 평균에 의해서 내려간 급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했죠. 그러면 이분 변제금 산정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일 처리를 잘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채무자 말을 믿고 내려간 급여에 따라서 책정했는데 급여 변동이 있으니까 내년에 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공무원이 처리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 봐가면서 작년 평균했다, 올해 평균했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 급여 평균 511만원, 그리고 양육비 받는 거 30만원.
두 개를 합쳐서 월 소득 540만 원에서 본인하고 자녀 2명 기타 생활비 포함해서 생계비 322만 원 제외하고 월 변제금 218만 원 36회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분의 채무의 35%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게 되는 거죠. 전체 채무액 2억 2,300만 원 중에서 7,800만 원 변제입니다. 개시 결정 받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잘 준비하자 이겁니다. 하다 보면 법원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공무원처럼 일할 때는 채무자도 답답하니까 법원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낸다거나 화풀이를 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그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부 처리 지침이란 게 있는 거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쉬운 대로 채무자가 맞춰야지. 전들 변호사 하면서 뭐가 아쉬워서 법원에 열심히 맞추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설명을 해서 인정이 되면 채무자분들에게 부담이 줄어드니까 뭐라도 해보려는 거죠.